안녕하세요. 푸니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배경도 이 영화를 보면은 배경도 이제 홍콩이에요. 홍콩이며 그리고 이 영화 제작사였던 레전더리 픽처스라는 영화사가 중국 영화사에 인수가 당했습니다. 인수를 했어요. 중국 영화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정말 이제 중국 자본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그 CEO도 그 이제 중국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배경도 홍콩이고, 그래서 뭐 마치 그냥 그 홍콩 영화에 트웨이 존슨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요런 느낌이 조금 이제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 스카이 스크래퍼가 이제 무슨 뜻일까? 영화 보면 이제 스카이 스크래퍼 뭘까? 그게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초고층 빌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이,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뭐 빌딩에 관련된 거 이제 요런 거 보면은요, 막 화제가 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타워링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영화가 타워링이 생각이 나고, 그 재난을 빙자한 액션 히어로물이죠. 그런데 또 그 가족을 구하고 테러범들과 맞선다라는 요런 설정, 고층 빌딩에서 다이아드가 있죠.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 영화는 이제 타워라는 영화 있었죠. 설경구 나왔던 영화 있고, 이제 재난 영화의 한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전에 이런 영화들이 없고 그냥 이 영화가 단독으로 딱 나왔으면 대박이야. 다이아드라는 영화도 안 나왔고 타워링이라는 영화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영화가 딱 나왔어. 그랬으면 야, 신선하다, 대단하다, 대박 쳤을 거야.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너무 그 전에 이제 고층 빌딩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았어. 명작이. 그것도 이제 명작 반열에 드는 영화들이 있었다. 뭐 타워링도 그렇고요, 다이아드도 그렇고요. 다이아드가 일약 그 브루스 윌리스가 국내 배우였죠. 블루문 특급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배우였지만 미국 내에서만 인기가 있었지. 근데 이제 브루스 윌리스를 이제 월드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곳이 이제 다이아드라는 영화잖아요. 그 영화로 인해서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웨이 존슨이 지금 펼쳐 있는 이 영화 스카이 스크래퍼는 뭔가가 그렇다고 그래서 다이아드가, 우리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다이아드를 연상하고 타워링을 연상하면서 이 영화를 이제 봤을 거예요.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었다면 대박 났겠지. 이 영화가 난리 났지. 진짜 뭐 1000만 이상 받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이 눈이 높아진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게 80년대 나오는 다이아드보다도 짜임새가 좀 모자르고 좀 쪼이는 맛도 조금 쪼이다 말고, 또 타워링처럼 화끈한 막 재난을 막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불나다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설프게 막 여기저기 그 이제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뭔가 더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트웨이 존슨이 FBI 요원인데 그 처음에 임무에 이제 맞다가 그 가족을 이제 자기 가족을 인질로 삼은 남자가 있었어. 남편인데 자기 와이프랑 아이들을 그냥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임무에 투입됐다가 그 남편이 폭탄을 그냥 몸에다 폭탄을 눌렀잖아. 그 터지는 바람에 다리를 잃어. 죽었다 살아났어. 근데 이제 거기 간호를 해줬던 간호사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간호사가 이제 니브 캠벨입니다. 이제 좀 나이 좀 먹었더라고. 이제 중년의 여성이 됐어요. 옛날 스크림 때 풋풋한 티네이저의 그런 모습 보이다가 이제 요번에 이 영화에서 이제 엄마로서 이제 나와요. 트웨이 존슨의. 어쨌든 간에 다리를 잃고 의족을 껴요.
그래서 이제 잘 걷기도 힘들어. 근데 영화가 그 극한 상황에서 가족을 구하겠다고 고층 빌딩 못 올라가니까 그 뭡니까? 그 골리앗입니까? 뭔가 큰 크레이너 위에 매달려가지고 막 거기서 점프 포스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점프하잖아. 그러니까 이 점프를 하는데 한쪽에 의족이야 잘 걷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또 점프를 해서 막 매달리고 또 막 의족을 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아마 이 영화 포스터 보시면 에어컨이라고 재밌겠다 보고 싶다 근데 이제 평점을 보게 되면 평점이 낮고요. 보신 분들이 뭐 아깝다 뭐가 업저고 저쪽 막 악평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액션이라도 좀 리얼리티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좀 뭔가 드라마가 각본을 되게 잘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개연성이 떨어지면 상당히 우리나라 분들은 냉철해지고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좀 까다로워. 영화 보는 눈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년 전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10년 전에 나왔다. 그럼 이 영화 대박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그냥 워낙 이제 액션 영화도 이제 찍으려면 막 이제 다이아드 뭐 뽀도 보십시오. 뭐 다 때려 부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액션 영화의 트렌드가 이제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 근데 약간 이제 끝물에서 한번 이제 올라오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힌단 말이야. 이제 관객들이 이런 액션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이 그냥 막 히어로들이 그냥 때려놔가지고 그냥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특수효과가 눈을 뒤집어 까면서 나오는 이 마당에 약간의 이제 그 액션이 어설프게 나왔다가는 된소리를 맞는다라는 게 이제 좋은 예가 됐던 영화가 이 스카이 스크래퍼죠. 어쨌든 간에 뭐 끊임없이 중국 자본이 헐리우드 영화에 자본을 대고 그리고 중국을 이제 배경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의 영화들이 조금은 언밸런스 되면서 많이 이제 흥행에 참패하는 경우를 봤죠. 인디펜던스 데이 소편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는 영화들이 좀 그래요. 이제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3억 달러, 4억 달러 벌면은 뭐 중국 시장에서는 뭐 10억 달러 이상 벌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제작비를 쏟아 부었는데 미국 내에서는 6억 달러밖에 못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자본도 받아들이고 중국을 노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볼거리는 많은데 허술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리고 또 그 트웨인 존슨의 연기력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가족이야. 가족을 위해서 막 몸을 날리고 막 감동스러운 거죠. 감동이 와야 되는 건데 왠지 어설픈 오그라드는 건 왜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진짜 이게 홍콩에 거기 이제 영화상에서 240층이 됩니다. 240층 되고 높이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km가 넘는 건데 그럼 이 건물의 이름이 이제 펄이라고 영화상에서 펄이라고 그러는데 이 펄이라는 고층 빌딩이 실제로 있느냐 상상 속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좀 몰입하기가 힘든 거야. 진짜 홍콩에 있는 건물을 갖다 부시거나 그러면 좀 리얼감이라도 있지. 이건 상상 속의 건물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서만 리얼 액션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뻥이니까 와닿지가 않지. 무슨
근미래라고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뭔가가 어설펐던 그러나 돈은 많이 처발른 그런 영화. 그 트웨인 존슨이 뭐 주만지 뭐부터 해가지고요, 램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계속 히트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번 영화가 약간 좀 흔들렸어. 좀 흔들렸던 것 같아. 그 명성에 좀 약간 좀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저는 근데 사실 뭐 그냥 볼만했어요. 그래 큰 기대를 안 해서 봤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지만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고층 건물에서 뭔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슬아슬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스릴 있게 보지 않았나. 근데 고소공포증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나중에 끝판에 그 악당들이 너무 또 쉽게 죽어나간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여자 악당 캐릭터도 그냥 센 척하고 막 잔인하고 막 그런데 또 나중에는 또 허무하게 또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히 봤던 액션 영화를 짜집기 한 느낌이에요. 거기서 더 뛰어넘질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짜집기 하는 것까지 좋아. 자, 한번 근데 그거 이상의 뭔가를 원하는 건데 그 이상 가지 않고 그 이하가 됐다라는 게 이 스카이스크래퍼의 아쉬움이었다. 그럼 장점은 뭐가 있냐? 뭐 장점은 굳이 뭐 건물이 정말 저게 저런 건물에 좀 건물주였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아슬아슬한 부분은 있어요. 뭐 매달리고 뭐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트웨인 존슨가 다리 한쪽도 없어서 의족을 끼는 상황에서도 고군분투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약한 모습이 꾸준히 연결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뭐 그닥. 그러나 약간의 좀 보면서 좀 너무 좀 허술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록버스터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거리는 없는 건 아니야. 볼거리는 있어. 시원하게 때려 부셔 건물 하나. 물론 다 CG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평이하다. 근데 볼 게 없으신 분은 이 영화를 보시고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화 뭐 저번 주에 개봉했는데 지금 이번에 리뷰를 하네요. 어쨌든 간에 참 리뷰는 해야 되는데 리뷰하기가 껄끄러웠던 그런 영화였지 않나. 아무튼 훈이 삼촌의 영화세상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